그 저번 시간에 기체에 그 뭡니까 입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입자가 분자 운동하고 그 분자 운동하는 증거로 증발하고 확산 예라든지 뭐 증발 잔랄 조건이라든지 모형으로 표현하는 걸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단원이 중단원이 바뀌죠. 그 기체가 입자로 돼 있다 했는데 이 기체의 덩어리 크기를 부피라고 하죠. 부피 변화에 대한 거를 뭐 보일 법칙, 사일 법칙 나올 것 같은데 그 표현을 쓰지 못해도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그 기체의 부피에 관한 내용을 할 겁니다. 그 부피를 하려고 하면 일단 압력 개념을 알아가지고 이제 보일 개념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기체의 부피 중단은 들어가서 소단으로 나온 게 기체의 압력이 나오고 있어요. 딱 보니까 순서를 잘 잡아놨네요. 맞죠? 그럼 보자. 지금 들어가고 있죠.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중단원이 138페이지고 중단원 2번 제목이 뭐냐면 기체의 부피 변화예요. 기체의 부피 변화. 기체의 부피 변화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40페이지에 우리가 오늘별 뭐가 나오냐 01번 단원이 나오네요. 01번 제목은 뭐냐면 기체의 압력에 관한 개념을 알아야 다음 시간에 할 보일의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하고 기체의 부피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학습 목표 뭐 길게 기체 압력을 기체 입자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됐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일단 압력이 뭔지를 알아야죠, 맞죠? 그래서 압력이 뭔지 알자. 뭐 압력을 정의하자 할까요? 압력이 뭐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밝히자. 그걸 정의하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 자, 뭐냐면 기체 압력을 기체 입자가 움직이는 거,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합니다. 이 벽에 용기벽에 부딪히는 그 힘, 그 충돌하는 힘, 그걸 표현하기 때문에 그걸 공부해야 돼요. 기체의 압력을 그래서 학습 목표 두 번째는 기체의 압력을 기체 입자의 운동으로 기체 입자의 운동으로 표현하자. 농구공 찌그러진 게 딱 있네요. 그림 보니까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처음 기본 개념 꼭 알아야 되는 과학은 기본 개념은 알아야 적용을 할 수 있다 했죠. 압력을 알아놔야 돼요. 우리 구체적으로 뭐 시험 안 나오더라도 이건 알아야죠. 압력은 그 연필 실험 많이 하는데요. 좀 이따 그려볼게요. 연필 뾰족한 쪽하고 뭉뚱한 쪽이 있는데 손으로 양쪽에서 쥐게 되면 한쪽만 아파요. 한쪽만 압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거든. 그거 한번 표현해보면 압력이 그냥 힘이 아니고요. 어떤 일정한 그 면적,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압력은 뭐냐? 일정한 면적이라고 안 써줬네요. 일정한 뭐라고? 넓이가 같은 말이죠. 받는 힘의 크기다. 힘의 크기다. 그래서 공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압력은 힘인데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같은 넓이에 작용하는 같은 면적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면적분이 힘이에요. 그리고 단위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우리 물로켓 대회 할 때 한번 써봤던 거 맞죠? 단위 PA 이거 많이 쓰는데 읽을 때 뭐라고 읽냐? 파스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건 깊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단위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압력이라는 친구가 면적분의 힘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같은 힘이 작용할 때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이 압력 값은 작아진다. 거꾸로 면적이 작아지면 뾰족해지면 압력은 커지겠죠. 그래서 요걸 생각해 줘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요 실험이라고 봐도 되고 예라고 봐도 되겠죠. 예라고 보자. 실험이라고 보지 말고 맞죠? 내가 방금 얘기했었어요. 연필 이거 그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리지? 연필. 자, 빨간색 연필. 연필을 한번
한번 그려보자. 안 그리고는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게 연필인데요. 연필 뒷부분입니다. 그 연필 앞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뾰족하죠, 이렇게. 못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요걸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쥐고 있어요. 양손으로 딱 해가 이 검지를 하나요? 검지로 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그립시다. 손가락으로 쥐고 있다. 맞죠? 이 손톱을 그리면 또 손 같죠? 그 다음 이쪽 편도 손가락으로 좀 모양이. 자, 손으로 연필 양쪽을 딱 쥐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하면 똑같이 뭐 힘은 똑같아요. 양쪽에서 같이 떠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작용하는 뭐 압력은 면적분의 힘인데 여기 실험에서 뭐는 같아요? 힘은 같아요. 힘은 같지만 뭐가 달라진다? 압력은 다르다. 다른데 누가 클까요?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오른쪽 뾰족한 쪽이 아프죠. 왜? 면적분의 힘인데 면적이 여기는 면적이 요거밖에 안 돼요. 엄청 작아요. 뾰족하니까 면적이. 반대쪽 면적은 어떻게 해요? 넓어요. 맞죠? 면적이 작을수록 분모가 작으니까 압력값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적어 봅시다. 자, 이 넓은 면은 뭡니까? 면적이 크죠. 닿는 면적이 커요. 그래서 적으면 이쪽 편은 면적이 크다. 닿는 면적이 크다. 얘는 면적이에요. 작죠. 뾰족하니까. 면적이 작다. 그래서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다. 면적이 큰 얘는 뭐가 크다? 압력이 작죠. 압력이 작다. 알아내죠. 이쪽은 뭡니까? 뾰족하니까 면적 분모가 작으니까 뭐다? 압력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체의 압력을 하기 위해서 압력 개념을 이렇게 해서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에 맞죠? 압력을 정의하자라고 했으니까 그 압력 정의하는 걸 요 실험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는 기체의 압력을 갖다가 입자 모형으로 표현을 해야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보일이든 샤리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두 번째 할 거는 기체의 압력인데요. 이제 우리가 주 압력을 배웠으니까 이제 주로 배울 기체의 압력의 보게 되잖아. 자, 기체는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고 맞죠? 그리고 농구공이면 농구공, 뭐 풍선안이면 풍선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가 충돌합니다, 벽면에. 그러면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생기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생각을 해놔야죠, 맞죠? 기체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미연입니다, 이거. 끊임없이 운동하는 기체 입자가 용기벽 아니면 농구공한 벽, 용기벽에 충돌하여 힘을 가하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는 거죠. 가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너무 길면 용기벽에 충돌해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생긴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죠. 맞죠? 이게 압력입니다. 압력. 기체 압력은 용기벽에 농구공 안에 공기가 부딪혀가지고 되는 거라. 그러면 좀 더 탐구를 해보면 자,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 이런 게 우리 3학년 때 또 나옵니다. 근데 조금 예비삼아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방향은 막 돌아다닌다 했잖아. 맞죠? 그래서 모든 방향에 떠 있으니까 모든 방향에 작용합니다. 두 번째, 많이 부딪혀. 그러면 당연히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래서 충돌 횟수가 용기벽에 충돌하는 충돌 횟수 줄이겠습니다.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뭐하다? 압력이 커진다. 당연한 얘기죠,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우리 3학년 때 나오니까 이거는 힘들어 쓸게요. 공기압. 공기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공기가 있죠. 그 압력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수온 기능 이용해서 측정했는데 그거 정의한 거 3학년 때 배웠는데 알아만 둡시다. 대기의 압력은 1기압이라고 정의했고요. 그 1기압은 수온 기둥으로 했을 때 평균 76cm 수온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작용한다?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 이거는 뭐 깊이 안 들어갑니다. 뭐 수온으로 하면 76cm고 물기둥으로 하면 한 10.3m 나오고 맞죠? 그리고 관련되는 현상, 막 산에 가져갔을 때 어떨 때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3학년 때 하니까 이렇게 두고 네 번째 있는 그림 요게 이제 교과서 탐구로 나오는데 농구공이 있는데 농구공 내부가 보이게 하는데 농구공이 이렇게 보니까 그림으로 바로 그렸는데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이 안에 보면 공기 입자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입자 모형을 표현해 놨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농구공을 동그랗게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그때의 입자 모형의 운동을 보면 공기 입자 모형. 그럼 공기 입자가 어떻냐 하면 여기 면에서는 입자 개수가 적어요. 별로 없어요. 많이 안 부딪혀요. 근데 여기에 공기를 주입했단 말이야. 그럼 뭐 공기 주입, 공기 추가를 했어. 그럼 공기 입자 수가 얘네 여기는 6마리밖에 없지만 여기는 엄청나게 많게 막 6마리가 18마리 정도 막 18개 정도 입자를 그리면 얘네들이 용기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진다고 농구공 벽 안에 그럼 팽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 요 그림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거 공기 입자가 많을수록 무슨 횟수? 그렇죠. 충돌 횟수가 많아지. 용기벽에 부딪히는 충돌 횟수가 증가하여 이런 표현 알죠? 맞죠? 증가하여 압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게 해석하는 거에 나오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입자가 많을수록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압력이 증가한다. 그러면 갈로를 비워놓으면 입자가 뭐할수록 충돌 횟수가 어떻게 돼서 압력이 어떻게 된다. 그럼 입자가 작을수록 충돌 횟수가 작아져서 압력이 낮아진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죠? 여기까지 하면 압력에 관한 내용, 기체의 압력에 관한 내용이 끝났고 다음 시간에 엄청 중요한 보일 법칙 이 압력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탐구를 하게 될 겁니다.